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 아파트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이 앞에는 감독님과 배우분들 나와 계신데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독님부터 배우분들 세 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럭키 아파트 연출 맡은 강효아라입니다. 이렇게 관객석 꽉 채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럭키 아파트에서 선호 역할을 맡은 배우 손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럭키 아파트에서 희서 역할을 맡은 박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관객과의 대화 진행을 맡은 신의21의 남선우 기자라고 합니다. 객석에서도 세 분께 궁금하신 점 많으실 텐데요. 제가 먼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여러분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강유가란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감독님은 시국패미, 우리는 매일매일 이태원과 같은 다큐멘터리 작업을 그동안 해오셨습니다. 이런 다큐멘터리들과 뿌리를 공유하는 듯한 극영화라서 또 반가웠는데요. 픽션으로서 인물과 사건을 창조하기까지 어떤 자극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다큐멘터리 작업을 계속 하면서 픽션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좀 열망이 있긴 했었는데, 워낙 제가 다큐멘터리 한 편 하고 나면 그 인물들의 또 매력에 빠져서 2, 3년, 3, 4년이 훌쩍훌쩍 이렇게 가다 보니까 조금 늦게 도전을 하게 됐는데, 인디스토리라는 제작사에서 제가 만든 짧은 단편 극영화를 배급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같이 극영화를 한번 만들어보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주셨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좀 아이디어 발전시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그 소재나 이런 것들은 실제 제 친구가 밑에 집에서 이런 냄새가 올라온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실제 해줬고, 그 실화에서 좀 모티브를 얻어서 시나리오는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럼 손수연 박가영 배우님께서는 시나리오의 첫인상이 어땠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분도 처음부터 본인이 맡을 캐릭터를 알고 시나리오를 읽으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맨 처음에 글을 읽었을 때, 사실 강유가란 감독님의 다큐멘터리들은 워낙에 저희가 다 많이 접했기 때문에 감독님께서 극영화를 찍는다는 거가 사실은 너무 일단 신기했었고, 근데 글로서, 이야기로서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로서도 되게 재밌었고,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되게 좋았고, 그리고 특히나 저는 제가 좀 그 시기 때 좀 현실에 좀 발을 붙이고 있는 좀 제 친구들, 현실에서의 제 친구들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또래의 그런 인물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여서 또 희서라는 역할이 주어져서 너무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도 이제 강유가란 감독님은 처음에 다큐로 너무 좋아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같은 경우에는 3번이나 봤고, 다른 다큐멘터리도 찾아보고, 말씀하신 극영화도 이제 기회가 돼서 막 찾아보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극영화를 준비하신다는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저에게 올 줄은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다가, 네, 시나리오를 받아보고 너무 감사했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느꼈던 감독님의 어떤 시선들이 또 극영화라는 형식으로 되게 잘 묻어 있고, 또 필요한 이야기를 항상 이렇게 콕 집어서 해주시는 감독님이시잖아요. 그런 이야기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은 처음부터 각자의 배역으로 제안을 받으셨던 건가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선우와 희서가 극 중에서 장기 연애를 한 설정인데 9주년을 맞잖아요. 왜 하필 9년인 건지 궁금했고, 두 사람의 전사에 대해서 배우분들 같이 고민해보셨다면 좀 들려주시겠어요?
9년을 설정한 거는 어쨌든 집이라는 거를 같이 살 만큼의 둘 사이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대학 졸업할 때쯤 만났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뭔가 임용을 준비했던 설정도 있고 하니까 뭔가 고시와 취준을 같이 고난을 겪고 이제 한 명은 잘 풀리고 한 명은 조금 어려운 어떤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조금 묻어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설정했던 연수인 것 같아요. 사전에 우리 무슨 얘기 했었죠?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전사에 대한 이야기보다 9년 동안 우리가 그냥 어떤 정말 9년을 만난 사람들의 그런 일상, 이미 뭔가 여러 가지의 역할이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장기연을 하신 분들을 또 보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정도의 관계가 있는 친밀도들에 대해서 어떤 뭔가를 막 계획하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밥도 많이 먹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서로의 것을 좀 많이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또래여가지고 이야기 나누기가 편했고 또 성격이 잘 맞아서 많이 의지하면서 9년의 연인을 연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근데 그 촬영 들어가기 전에 이제 두 분이 좀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서 두 분이 이제 따로 만나기로 했었었는데 제가 눈치 없이 저도 가도 되냐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오라고 해서 나중에 가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친해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저희 그냥 진짜 저희가 이번 작품을 통해 처음 알았거든요. 이제 서로 정말 살아온 삶에 대한 부분을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포함해서 시나리오 얘기도 많이 나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커피 좋아해서 같이 커피 먹고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연인들이 할 법한 어떤 일상들을 같이 보냈습니다. 스크린 밖에서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고 들으니까 다행이라고 느껴지는 게 막상 영화 속에서는 그렇게 알콩달콩한 장면이 잘 없어요. 네, 오히려 갈등이 꽃피우는 씬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영화 속에서 인상 깊었던 대사가 두 사람이 식탁에서 싸우다가 희서가 발끈해서 편하게 좀 살자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한 대사라고 느꼈거든요. 편하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선우가 일을 벌이고 있는데 편하게 살자라고 하는 모습이 뭔가 아팠습니다. 두 배우분도 혹시 좀 대사 중에서 마음에 남는 그런 대사가 있으셨는지 궁금하고 이런 갈등 장면을 찍을 때 서로 감정을 어떻게 돌아봤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억에 남는 대사가 방금 말씀하셨던 편하게 살자라는 먼저 근데 저도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편하게 살자라는 말이 되게 뱉으면서도 희서라는 사람의 사실은 좀 비겁함 같은 것 그런 것들을 스스로 내뱉으면서 되게 좀 미안함과 근데 그러면서도 사실 나도 너무 힘들고 근데 그거를 저도 저의 외부적인 상황에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은 사실은 내가 가장 편하고 가장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내뱉고 나서 되게 아팠던 대사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이 되게 좀 참 복잡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도 그 말을 내뱉으면서 그러니까 편하게 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선우가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랬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남일 같지 않다는 거는 우리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덮어놓고 그렇게 말을 하는 희서가 되게 야속했고요. 네, 정말 서러웠습니다. 네, 갈등하는 장면들이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화목한 장면이 거의 없고
만나서 계속 싸우기만, 네, 계속 싸웠거든요. 우리가 왜 친해졌나? 커피를 친해졌는데 계속 싸우기만 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친해지면서 어떤 관계가 인간적으로 가까워지다 보니까 정말 그 희서가 그 소리 지를 때보다 그 싹 식어가지고 노려보면서 되게 조곤조곤 포기할 때가 진짜 무서웠어요. 진짜 찍으면서도 정말 희서에게 그리고 가영이라는 개인적인 사람에게도 본 적 없던 어떤 표정을 만나가지고 되게 그 장면에 더 잘 빠져들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객석에서도 질문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손을 들어주신 네 번째 줄의 관객분께 전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 감독님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간단한 건데 이제 소품이나 의상에 좀 파란색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왜 파란색을 선택하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배우님들께는 촬영하시면서 좀 힘들었던 일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 계속 두 분을 싸우게만 계속 만들었는데 사실 그 집을 사기 전까지는 괜찮았던 커플로 상상을 했고요. 근데 이 함수에서 아파트라는 공간에 들어오면서부터 약간 조금 그 기울어진 경제적 차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심하게 들어오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우가 약간 어떻게 보면 희서의 공간에 좀 얹혀있는 듯한 느낌도 주고 싶었고, 그래서 약간 희서의 느낌을 좀 푸른 느낌으로 좀 이렇게 감정적이기도 하고, 어쨌든 선우가 조금 더 거기에 묻혀있는 느낌도 좀 주고 싶어서 그런 소품을 좀 많이 썼던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밴드나 이런 것도 그렇게 했었고, 근데 이제 점점 뒤로 갈수록 좀 밝아지는 느낌을 주고 싶어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뒤쪽으로 가면 톤이 조금 바뀌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푸른색을 특별히 많이 쓰신 건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요, 그 일부러 선택해서 네. 썼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방에 이제 뭐 소품이나 소파에 뭐 쿠션이나 뭐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 일부러 미술 감독님하고 얘기해서 좀 차갑게 했었어요. 네. 힘들었던 장면은 이제 사실 그 싸우는 장면들이 실제로 감정을 아무래도 많이 쓰다 보니까 힘들었고 진짜 의외로 저희가 사이좋은 장면이 은근히 더 힘들었습니다. 계속 거의 없다 보니까 그런 약간 좀 농담이었고요. 물리적으로 그냥 더워서 좀 힘들었어요. 저희가 야외에서 촬영했을 때가 가장 더운 이제 마지막 꺾이기 전에 더위여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그냥 뚝뚝 흘리는 그 이삿짐 장면이었는데, 근데 이제 너무 안 덥게 나와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 그렇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생각보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마 뭐 저희가 그래도 촬영장 분위기가 참 좋은 편이었는데 분명히 아마 촬영을 하면서 힘든 것들이 많이 있긴 했을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또 지나고 같이 영화를 보고 또 관객분들을 만나면 힘들었던 거에 대한 질문이 왔을 때 사실 생각보다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수연이가 얘기해줬는데 제가 촬영 끝나는 후반부쯤에 좀 많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게 힘들었다기보다는 좀 마음적으로 좀 잘 하고 있나? 이런 거에 대한 좀 끝까지 좀 잘 책임을 져야 할 텐데 이런 좀 마음이었던 것 같아서 그거 말고는 뭐 크게 생각나는 거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갑자기 생각난 건데 저희가 공간이 아파트가 되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 아파트라는 공간 자체에서 이제 촬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이제 심기가 안 좋아지시면 좀 쫓겨나게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그걸 그런 어떤 심리적 압박을 느끼면서 뭔가 럭키 아파트라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품고 있듯이 실제로 어떤 아파트의 어떤 폐쇄적임과 그런 것들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또 빌라 살아가지고 그걸 몰랐는데 네. 오랜만에 아파트에 가가지고 느꼈습니다. 네. 네. 저희 또 객석에서 질문 받아볼까요? 저쪽에 계신 분. 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 질문은 그 희서 엄마가 그 집에 와가지고 선우가 안 들키려고 그 냉장고에 붙어 있던 사진을 뗀 후에 이제 9주년이라고 그 파스타를 먹는 씬에서 그 냉장고에 사진이 다시 안 붙여져 있더라고요. 혹시 그게 약간 그 장면부터 좀 유독 틀어지는 관계를 나타내려고 혹시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은 좀 우연치 않게 선우가 그냥 떼어놓고 까먹고 그냥 있었던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거를 사실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봐라 이렇게 어머니가 오셔서 이것도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있었는데 네 그걸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은 이미 너무 많이 감정적으로 선우가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다시 붙이진 않았고 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봐주셨네요. 또 질문 받아볼까요? 네.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저 궁금했던 게 그 영화 보면서 굉장히 뭔가 영화적인 면도 많은데 이제 다큐 같은 느낌도 많이 받았고 특히 이제 그 회사에서 일하는 씬이라던가 근데 대사 같은 것도 뭔가 그 영화적 완전히 뭔가 과장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현실적이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 로케이션들도 다 하나하나 뭔가 되게 현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그 감독님 연출하실 때 그런 부분 어떻게 신경 쓰셨는지랑 배우분들도 연기하실 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연기에 녹여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희서의 어떤 일하는 공간이나 일하는 직업이 이제 제약회사 직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오시기도 하셨는데 그 제가 산림의료생협이라는 그 조합원이거든요. 근데 거기 계시는 의사 선생님께 실제로 이제 제약회사 분들 실제 오시면 어떤지 이렇게 자문도 구하고 네 이렇게 해서 좀 디테일함을 좀 살려보려고 했었고요. 친구 중에서도 제약회사 직원이었었던 영업직이었던 친구가 또 따로 있어가지고 그 친구에게도 이제 뭐 사례나 이런 것들 좀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예전에는 정말 심했다라는 그 사례가 더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면은 걸린다. 그래서 그거는 현실이 맞지 않다라고 해서 뺐던 것 같은데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의사 선생님의 장을 본 적이 있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요즘은 안 그래 뭐 약간 이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빼고 했던 것 같고요. 네, 선우는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이제 초고에서는 사실은 헬스 트레이너였었어서 헬스장에서 이제 그 동네 그 고양이를 돌보는 은주라는 캐릭터를 만나는 설정이 있었는데 이제 시나리오가 좀 바뀌면서 이제 태권도 사범으로 바뀌어서 이제 직장을 이제 묘사를 안 했고 열심히 이제 트러블 메이커로 이제 활동하는 모습을 그렇습니다. 다리가 다친 채. 다리가 다쳤는데 제일 열심히 돌아다니는 캐릭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진짜 희서 입장에서는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제발 쉬어서 다리가 붙어야 되는데. 뼈가 안 붙는 나이 때 죄송합니다. 여러 디테일이 살아있는 캐릭터 묘사였습니다. 네. 질문 더 받아볼게요. 손 들어주시겠어요? 뒤쪽에서도 한 분 손 들어주셨는데. 네.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 영화를 보면서 좀 다른 영화에 비해 사투리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 1301호 할머니 어르신의
전 애인으로 추정되는 분이 되게 사투리가 짙은 말투를 가지고 계셨는데, 그래서 근데 사시는 곳은 또 마포구여가지고 어떻게 두 분이 만나셨을까? 혹시 이거에 관해서 뭔가 감독님께서 생각해 두신 부분이 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너무 처음 듣는 질문이에요. 글쎄요, 그냥 쓸 때부터 약간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신 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사투리에 뭔가 애교 섞인 어떤 말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들었을 때 되게 귀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좀 설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실 사진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두 분의 사진이. 그래서 실제로 이제 프리프로덕션 할 때 그 두 분이 처음 만나서 두 분이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 거를 같이 1회차를 했었었는데, 그때 너무 정혜아 선배님이랑 전 선배님이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인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막 해주시고, 그런 사투리 연기도 막 같이 막 해주시면서 하셔가지고 설정하기 잘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 그 두 분께서 끝나고 나시면서 이제 정혜아 선배님이 약간 설렜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시고, 전소연 선배님은 연기 하셔야 돼가지고 머리를 자를 수가 없어서 사실은 가발을 쓰셨거든요. 근데 가발 벗으니까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 지금 사라졌다 이러시면서 끝날 때 약간 아쉬워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기 셋째 줄에. 그 영화 초반이랑 중반까지 할머니의 그 죽음을 따라가는 연출이 저는 약간 스릴러 같다는 인상을 조금 받았었는데요. 그런 선우 역할이 이제 처음에는 그 죽음을 되게 무서워하다가 후반부에는 자기 일처럼 이렇게 나서고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변모해가는 과정이 있는데, 초반에 약간 그렇게 스릴러 느낌으로 연출하신 의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이 아파트라는 공간에 들어와서 선우가 조금 되게 타인처럼 이 공간의 구성원으로서 느껴지지 않고 뭔가 내 공간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기여도나 이런 것도 그렇고 꼭 사자고 한 것도 사실은 희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느껴지는 압박감이 사실 냄새라는 키워드랑 만났을 때 더 고립감을 줄 수 있을 것 같았고, 선우 수연 배우랑도 얘기했었는데 되게 외로웠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막 나눴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서 오는 좀 공포심이나 이런 걸 이렇게 좀 스릴러 형식으로 좀 풀고 싶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번 시나리오 쓸 때 장르물로 한번 쓴 적도 있었거든요. 이 냄새를 찾아가는 과정을 아예 탐정처럼 하는 그런 과정도 한번 겪었었는데, 그런데 다시 그냥 드라마로 돌아오면서 그 분위기가 더 남았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오늘 은주가 왔는데 제가 소개를 아까 못해가지고. 네,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 귀여운 미래의 희망 같은 은주 어디에 앉아있나요? 네, 인사를 못해가지고. 네, 저희 이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아볼까 합니다. 네. 계속 앞에 분이 다섯 네. 그러면 기회를 드릴까요? 네. 네. 마이크 첫째 줄로 전달 부탁드립니다. 창피해.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섰는 거 치고는 질문이 조금 유치하긴 한데요. 그 케이크 사왔을 때 왜 이런 케이크를 사왔냐고 말을 하는데, 케이크가 조금 유치해서 그런지 아니면 맛이 없어서 그런지 처음 봐서 그런 건지 왜 그런 말을 했는지가 좀 궁금해서 손을 열심히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색깔이 좀 아버지 생신치고는 검은색에 파란색 막 글씨로 막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괴기스럽다라고 동생이 생각해서 이렇게 핀잔 주는 그런 설정입니다. 네. 악마의 색깔, 보라색. 기쁜 날에 왜 이런 검은색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이제 저는 희서가 그쵸? 네, 그 얘기 해주세요. 약간
가족의 분위기에 약간 뭔가 안 바라고 싶어요. 희서로서는 나름의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발 같은 것을 감독님과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한테도 그 시나리오에 묘사되어 있는 그래서 케이크 실제가 어떤 건지 어떤 걸로 촬영해요 막 여쭤보기도 했었고 감독님도 막 디자인을 보여주시기도 했고 이 정도면 약간 도발이 되겠다. 네, 그런 얘기를 나눴던. 그 영화 제가 디아워즈를 너무 좋아하는데 사실 거기 줄리안 모어가 남편한테 만들어주는 케이크가 검은색이어가지고 좀 상상하면서 생각했는데 네. 네, 대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이제 관객과의 대화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손을 되게 많이들 들어주셨는데 모두에게 기회를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럼 감독님과 배우분들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씩 해주시겠어요? 이렇게 들어서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정말 꽉꽉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실지는 몰랐어가지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이렇게 이 시간에 같이 영화 보면서 또 영화에 대해서 얘기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 오늘 그래서 혹시 눈치를 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엔딩에 저희 약간 화합의 티셔츠를 입고 왔는데요. 네, 조금 더 또 따뜻한 마음으로 잘 지내다가 저희 또 개봉 소식도 있으니까요. 또 그때 또 반갑게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럭키 아파트를 작년에 열심히 찍었는데 이렇게 올해 많은 관객분들 앞에서 보일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이야기가 멀리 뻗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서 와주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감사드리고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영화가 좀 무겁기도 하고 이제 한국 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서 조금 어떻게 봐주셨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계속 변화해가는 과정에 우리 은주 같은 캐릭터도 있고 하니 약간의 희망을 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10월 말에 개봉하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럭키 아파트 관객과의 대화는 10월 말에 또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모두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